네, 오늘은 왕자의 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목을 권력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 왕자의 난로 잡았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태조 7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왕자 간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왕자들 간의 싸움인 동시에 정도전과 이방원의 권력 다툼이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쪽은 정도전, 이쪽은 이방원, 불꽃 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건국 이후 개국공신들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특히나 정도전의 지위는 매우 높게 됩니다. 태조에게는 전왕비 한시소생의 6아들과 계비 강씨 사이에서는 2아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계도를 보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왕답게 태조도 여러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 두 왕비의 소생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신흥왕후 한씨에게는요. 요즘 드라마 이방원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방원이 여기 있거든요. 이방원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관은 정종이 되고요. 방간이 네 번째 형이에요. 4번째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당왕후 강씨는요. 방번하고 방석이 있고 그다음 공주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원은요. 한시소송의 5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왕이 장남이 이어받으니까 5번째면 왕의 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방원은요. 개국에 가장 큰 공도 있었고 야심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도전 등이 견제를 하게 됩니다. 개국 공신에도 책봉되지 않고요. 이방원이요. 세자 책봉에도 당연히 탈락될 수밖에 없겠죠. 5번째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어느 날 너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기 새나라의 어린이로 이렇게 그렸던 요 인물이 바로 자신의 이제 2번째 어머니인 강씨에게서 낳은 애예요. 그 애가 갑자기 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큰 형님을 물리치고 세자가 된다 그러니까 방원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찬 거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요. 방석을 세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신당왕후 강씨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장남인 방범이 아니라 방석을 세웠다니 이게 완전히 순위가 엉망진창인 거죠. 아무튼 태조는 계비 강씨의 뜻에 따라 7번째 아들 방번을 세자로 삼으려 했어요. 그리고 조준 등이 이제 방원이 세자가 되는 게 맞다고 막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태조가 한 카리스마 하거든요. 태조는 결국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었고 이는 한시소생의 왕자들, 즉 방원의 형제들 있잖아요. 1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그 왕자들의 불만이 엄청났겠죠. 특히 이방원은 불불불 끓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노래 부르고 계신 이 분이 바로 계비 강씨가 됩니다. 방원이 사병마저도 이제 정도전이 사병도 없애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없애려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본인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한시 소생의 왕자들을 정도전 등이 사륙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방위로 그렇게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명목으로 사병을 동원해서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는 세자 아까 방석에 올라갔잖아요. 방석을 폐위해서 귀양 보내는 도중에 죽여버려요. 지금 돌아가신 세자 방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방범,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방석 죽였죠. 그리고 그 위에 형이었던 방번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기에 어머니, 새 어머니였던 이제 두 번째 어머니였던 강씨의 소생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이로써 이방원한테 있어서 이인자는 하르는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원도 좀 거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형인 둘째인 방과, 아까 제가 기억 좀 하시라고 했죠. 정종이 된다고요. 방과를 세자로 책봉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있었냐면 이방원이 있었던 거죠. 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형인 방과를 정종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중한 집권화 정책이 이 사람 방원 입장에서도 꽤 매력적인 정책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즉위가 태종이 되면서 그거를 조정해서 적용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네 번째 형이 방간이에요. 방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2차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정종 2년. 아까 두 번째 형인 방과가 정종이 됐다고 했잖아요. 정종 2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또 왕자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2차 왕자의 난이 됩니다. 방간의 난, 아까 방간 네 번째 형이라고 그랬죠. 또는 박포의 난이라고도 하는데요. 제1차 왕자의 난 성공 후에 아직 사병을 거느린 다른 형제들 때문에 이방원도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사병을 거느렸다가 왕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쿠데타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거죠. 태조의 넷째 아들 이방간, 여기 나오죠. 역시 왕위를 계승하려는 야심이 만만치 않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얘는 이방원은 그래도 실력이라도 있고 일종의 인지도가 있는데 얘는 인격이라든지 공훈이라든지 위세 이런 면이 이방원에 훨씬 못 미쳤던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격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원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되게 많이 있어서 불만이 점점 쌓인 거죠. 한편 박포는요,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이 이방원을 제거하려 한다 하고 밀고 해서 제1차 왕자의 성공에 공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본인은 공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1등 공신에 오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주로 불만 불평도 있는데 죽주로 귀양까지 가게 돼요. 죽주가 지금으로 말하면 충청도 영동이에요.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고 있는데 어느 날 이방간, 아까 네 번째 아들이었죠. 태조의 네 번째 아들이요. 이방간이 이방원에 대해서 에이 너무너무 나 속상해 막 이런 식으로 불평하자 이방간은 이렇게 선동을 한 거죠. 네가 왕이 되면 어때?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박포는 이방원이 장차 이방간을 죽이려 한다고 너 죽이려 한대 막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서 방간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왕위도 욕심이 나고 사병을 동원하게 되죠. 이방원도 당연히 사병을 동원해서 둘은 형제간에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는 누구예요? 이방원이 승리를 하고요. 이방간은 유배되고 박포는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그려봤어요. 박포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고요. 여기는 이방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로써 이방원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종은 늘 불안했어요. 왕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왕, 자신의 아버지인 태조의 허락을 받아서 1400년에 드디어 동생인 이방원을 왕세제,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고 동생이기 때문에 형제간이기 때문에 왕세제로 책봉을 하고 곧이어 이방원이 왕이 돼요. 그가 바로 3대 태종이 됩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은요, 이방원의 왕위 계승을 촉진하고 태종 때의 왕권 강화 기반을 조성한 일종의 촉진제 역할을 한 거죠. 태종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여기 태종하고요. 여기 죽은 왕자들을 이렇게 무덤도 그려봤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요거 노래도 한번 삽입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를 부각하고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도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강씨의 역할을 태조의 둘째 부인이었던 강씨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여기가 이제 태조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태종 이방원의 모습입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